낯선 전화. 몇 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윤희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혼자 사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종종 할머니 댁에 방문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목조 주택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집이었습니다. 윤희는 이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요즘 밤마다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 아무도 말은 안 하고 그냥 숨소리만 들려. 윤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전화는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희는 할머니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며 만약 또 그런 전화가 걸려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희는 할머니 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후 윤희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할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희는 할머니에게 전날 밤의 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윤희를 위로하며 혹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바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희는 할머니의 집을 조사하기로 마음먹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희의 집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단지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두려움에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자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추적하기 위해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윤희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윤희는 긴장한 채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윤혜는 최대한 침착하게 경찰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즉시 전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전화를 걸어온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놀랍게도 할머니 댁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윤희와 함께 그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숲속에 있는 오래된 창고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창고를 수색했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앞마당에서 실종 신고된 시신 몇 구가 발견됐습니다. 그 남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수년 전 윤희의 할머니와 깊은 연관이 있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지켜보면서 스토킹을 해왔고 최근 들어 할머니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전화를 걸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남자를 체포했고 윤희와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는 연쇄 살인범으로 남자가 스토킹한 상대는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윤혜는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할머니 댁을 정리하고 더 안전한 장소로 이사했습니다. 윤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연쇄 살인범의 무서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